끝으로 사건 하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붙잡혔는데 배후에 북한 해커가 있었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북한 해커가 만든 앱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범죄까지 들을 줄 몰랐는데요. 네.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해커로부터 국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 북한 해커가 제작을 한 또 앱이 있어요. 스파이 앱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장악 프로그램 앱을 설치 유도를 해서 네.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든가 지인의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액 입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한 200명 정도에서 총 피해액이 20억 원 정도 된다는데요. 거기서 번 돈을 다시 북한 해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네. 뭐 대북 제재 등으로 여러 돈벌이가 어려워진 북한이 이렇게 이제 사이버 해킹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부 업체에서 이제 해킹을 했다 그래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지금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송금을 받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뭐 국방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걸 가리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네. 국내 민간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또는 국내에 있는 사이버 수사기관 그리고 이제 국제 어떤 수사기관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정말 이 죄 같은 경우는요, 단순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적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네. 그래서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그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반국가적인 그런 행위로 보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